지금 미국에서 양식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이 벨 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하면서요.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형시키는데 서명하는 것과 같아. 핵 역량과 막대한 병력을 갖춘 북한은 미군이 떠나고 가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념 침투나 군사 공격을 통해서 한국을 접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월남전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국민의 반대 여론이 세지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월남을 지원했던 게 들통이 나니까 그냥 서둘러서 평화협정을 맺고 월남에서 발을 뺐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과 ICBM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이 북한의 그 위협에 늪에 빠지니까 미국은 서둘러서 북한과 협상을 맺고 한국에서 떠나게 된다면 결국 북한이 핵과 우월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이념 침투와 군사 공격을 통해서 남을 접수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미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한반도에 남아 방어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이 미군에게 떠나라고 하면 미군은 떠날 거다. 벨 사령관은요, 한국 국민들한테 당신들 그렇게 나가다가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한 겁니다. 자, 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해서 거기에 서명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사형시켜 달라고 하는 사형 선고문에 서명을 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여전히 미국 정치권 안에서는 해이론이 팽배하고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진이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 플로리다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한때 유력하게 뛰었지요. 이 사람은 ABC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정은이 미국, 중국, 한국과의 회담을 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쇼를 하고 있다. 절대로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계 미국인 3명 석방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전부 전시행 이벤트 쇼를 하고 있다. 북한이 제재 해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미국을 갖고 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화당의 제프 블레이크 상원은 애리조나주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MBC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온건파인 빅터 차조차도 MBC 방송에 나와서 북한이 평화협정을 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핵무기 포기 전망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임스 클래프 전 국가정보국장은 CNN과 인터뷰에 나와가지고요. 북한은 그들의 전형적인 전략인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갑자기 김계관이 미국하고 회담하자 하고 또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온건해진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에게 김정은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적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회담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태평양에서 미군 전략무기 감축을 뜻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이게 뭔가 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중국이 시키고 있어요. 한반도 근처에 전략 자산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못하게 하고 평택의 미군 기지에 있는 미군 병력을 대거 줄이거나 철수시키고 이것이 지금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목적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미군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보면 태평양에서 미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될 비핵화를 된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또 핵이 등장해서 난리를 치지 말고 결국은 완전 비핵화는 포기하고 차라리 핵 동결을 가지고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낫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적응을 하고 기대치를 낮추고 하는 것이 솔직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요, 완전한 비핵화 때문에 평화협정이니 종전선언을 해주기보다는 차라리 북한에 핵 있다 치고 실험을 못하게 하거나 쏘지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미국은 장기적으로 없애라고 하고 북한은 못 없애겠다고 가고, 자관 그렇다면 당분간 사고라도 치지 말고 가라고 하고, 대신 너네들한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해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뭐 미군의 존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네도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가는 게 맞지요. 가짜 비핵화로 북한에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저 자식들 핵도 있는 놈이고 ICBM도 있는 놈인데 쏘거나 실험은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선물은 줄 수 없다. 그리고 너네 없애야 되는 게 목표다. 다만 우리가 전쟁을 하기 싫어서 당분간 그냥 너네들을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실험을 하고 쏘거나 이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무슨 제재를 좀 완화해 준다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은 한국의 안보와 이렇게 핵심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는 못하게 해야지요. 주한미 대사를 했고, 십몇 년 전에 성기임을 자신의 과장 때부터 데리고 다녔던, 신복으로 데리고 다녔던 크리스토퍼 힐은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CVID에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 맥주 한 잔 값도 걸지 않겠다. 즉 단돈 2, 3천 원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서 힐 차관보는 비핵화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CVID에 대한 타협의 여지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에 강경파니 온건파니 그런 거 없다. 다 뻥이다. 북한은 한 개의 색깔밖에 없다. 김정은이. 그리고 북한이 지금 볼턴이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볼턴이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다 없애라 하지만 북한은 그런 볼턴을 비난하면서 그럴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볼턴하고 폼페이오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힐이 평가를 했어요. 폼페이오는 트럼프한테 충성을 바치겠지만은 볼턴은 누구한테 충성 바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회담이 성사돼가 6월 12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냐? 나는 거기에 맥주 한 잔 값도 걸지 않겠다. 북한이 회담 전에 폼페이오든 누구에게든 자신들의 입장이 뭔지를 미국에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라고 약속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김 위원장이 김정은이가 어찌 나올지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차라리 협상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미 폭스 뉴스에는요, 미국의 칼럼니스트이자 평론가이자 변호사인 고든 챙이 나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26일 날 했습니다. 즉, 판문점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한 건데요. 고든 챙은 중국이 그림자 금융 때문에 머지않아 붕괴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북한의 이 핵과 미사일은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요. 자, 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문재인 김정은의 회담은 북과 그 동조자의 만남이고 문은 매우 친북적이다. 문재인은 주변을 북이 남을 접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채워놨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고든챙은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사회자가 고든챙에게 만약 한 달 전에 내가 당신에게 북한과 남한의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고 끌어안을 거라고 말했다면 나보다 더 미쳤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두 번이나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고든챙이 그렇다. 4월 27일까지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세 번이죠. 몇 년에 한 번 걸리거나 계획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리는데 근데 연달아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두 번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문재인은 매우 친북적이다. 프로노스 코리안이다. 이랬습니다. 베리 프로노스 코리안. 그러니까 매우 친북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자기 주변을 북한이 실제 남한을 접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채웠다. 이것도 원한 그대로 해석입니다. 그래서 나는 김정은과 문재인이 한 장소에 있는 것이 불안하다. 한쪽은 북한이고 다른 한쪽은 북한의 동조자이다. 노스 코리안 심프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둘이 너무 친밀한 것이냐 하니까 고든챙은 지나치게 친밀하다. 투마치 코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문재인에 대해서 그 근거가 뭐냐고 일문일답에서 물으니 북미 간에 협의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이러니 미국의 평론가들이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북한과 지나치게 친밀하고 그 주변을 북한에 동조하는 자들로 채워놨다. 문재인, 임종석, 정의용, 서훈 등으로 채워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해방 이후에 당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을 때 무슨 정판사 위조 사건도 있고 남한의 재헌국회의원 중에서 북한의 간첩도 있고 여러 가지 간첩단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당시 정부가 갓 출범해서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그런 희한한 일들이 해방 이후에는 있었어요. 48년부터 6.25 나기 전까지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오제도 검사라는 사람이 이런 우리 사회 상층부에 침투한 이런 간첩들 잡는다고 고생을 했지요. 심지어 김수인 간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문관의 핵심 장교에게 이 북한의 김수임이라는 여자 간첩이 붙어가지고 동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온갖 정보가 다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런 지금 대명천지의 세상에서 청와대가 친북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미국의 폭스뉴스에 그대로 나오고 있고 문재인 주변에 친북적인 사람들로 다 채워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같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만 해도 의심스럽고 정상회담 한 번 하려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야 정상인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두 번을 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만난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미국에서 걱정을 하고 평화협정이 미군 철수로 가면 한국에는 사형 선고가 될 거고 그거에 한국 국민의 선택이냐라고까지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지금 비핵화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고 한반도 전문가 크리스토퍼 힐은 맥주 한 잔 값도 안 걸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요 북한에 그냥 핵 동결 차원에서 뭘 줄 수 없다고 하고 들고 있으려면 핵 보유국가로 차라리 인정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요. 그냥 핵 실험하고 발사만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식으로 현재처럼 가고 도발을 하면 그때는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낫지요. 이거는 전쟁과 평화냐라는 문재인의 프레임은 사실상 전쟁과 평화가 아니라 뭡니까? 전쟁을 협박해서 침북하자라고 국민들에게 강요하게 만들고 있어요. 전쟁?
아니 북한이 핵 가지고 있다고 전쟁합니까? 지는 안 뒤집니까? 가지고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근데 트럼프 이자도요. 마치 무슨 북한을 공격할 것처럼 해가지고 한국 국민들 중에 부동산 가격이나 지가 가진 주식이 아까워서 무조건 전쟁하면 안 된다고 하는 문재인에게 hon쾌한 원인의 일단도 제공했어요. 북한 폭격하라는 한국의 보수 숫골들도요, 이 일단을 제기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해주지 말고요, 북한에. 그래, 너네 없애라. 우리 좋게 이야기한다고 계속 끌어가는 게 나아요. 이 지금 뭐 하는 꼴이 됐습니까? 자, 이 외에도 미국 내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우여곡절을 재추진되고 있지만은 그 협상의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전문가한테 숱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요, 26일 CNN에 나와가지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서 현실적이어야 한다. 자, 미북 정상회담은 준비에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걸리는 사안이다. 이러면서 윤 전 대표는 미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더라도 양측이 이견을 조율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애매모호한 원칙만 합의하는데 그치고 나중에 큰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비핵화와 관련된 선언처럼 일종의 광범위한 수준의 러프한 합의인데 이마저도 이행에 수개월 혹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주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방식과 보상에 대한 이견을 조율을 해서 이걸 성공적으로 간다라는 게 참 기대하거나 믿기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CVID를 관철시키려면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해야 될 건데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방식의 비핵화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절묘한 타협을 중간에서 2주 만에 찾을 수 있단 말이냐. 자, 이거 부동산 사고 팔 때 가격을만 흥정 대상일 때 가격을 중간에서 끊을 때나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안보와 비핵화가 건물 사고 파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 트럼프는 모르는 것 같아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선 폴락 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기고를 해서 문재인이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강조했지만은 이거는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북한이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는 CVID에 합의할지 애매하다. 문재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김정은의 약속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자, 온 미국의 한국 대통령이 친북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국민들이요,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전 정권이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트럼프가 핵 협상 과정에서 논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간추려서 북한과 그것만 갖고 회담을 해야 되는데 싱가포르에서 만나기 2주 전이 아니라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고 할 때부터 3월 8일부터 그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간만 보내다가 이제 와서 이게 어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트럼프가 김정은 간의 회담이 실제로 개최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은 비핵화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해서 공통의 기반을 아직 찾았다는 걸 볼 수가 없다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요, 김정은 문재인 간의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은 비핵화 방식이나 국제 전문가의 핵시설 사찰 허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풍계리 폭파쇼에서 북한 측 관계자가 갔던 외국 기자들한테 그 근처 물 마셔봐라 하니까 기자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마시면 내가 마실게 하니까 안 먹더라는 거예요. 북한의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번에는 이 미북 회담을 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 지키려고 하는 양보를 통한 합의를 발표하기는 매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적당히 일단 회담까지는 서로를 꿰매 놓으려고 봉합될 수 없는 부분을 봉합해서 약속을 했다가 회담 직후부터 그런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회담 결과가 깨지는 방식으로 사후에 터져 나올 가능성도 매우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에 두 쪽이 접촉을 하고 한국 쪽이 중매를 하면서 그 흑막과 이면에서 드러나지 않은 지저분함이 지금 있을 수가 있고, 그런 폭로들이 미국 언론에 조만간에 터져 나오면서 이 회담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터지면서 회담이 물 건너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한 이 부분요, 현재로서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이것들이 성사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지저분함이라는 부분이 의외로 이 회담 전체를 날려버리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라는 가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지켜보길 바랍니다.